자, 이선생입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1급 실기 기출문제, 이제 모의고사 문제죠. 테마 특강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 건데요. 사실 근데 모의고사가 기출문제죠. 예, 바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2회를 준비를 해주세요. 실기 모의고사 원천징수 파트의 2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사 1급 실기 모의고사 2회가 되겠습니다. 대한컴퓨터 5211 회사 코드. 자, 진행할 건데요. 세무회계부터 갈게요. 1번 문제는 이제 전표 입력 문제가 또 나왔어요. 첫 번째 문제 12월 16일 날 전표 입력인데 바로 즉시 여기서 분개가 가능한 문제를 냈네요. 자, 봅시다. 영업부 직원의 조직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시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한번 끊어줘야겠죠. 자, 직업교육이니까 교육훈련비가 될 것 같고,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교육훈련비가 되겠네요. 일단 바로 한번 가봅시다. 차변의 교육훈련비 바로 분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250만원 바로 밑에 금액이 있습니다. 그죠? 220만원 중 한번 끊어주고요. 소득세 등을 차감한 잔액은 자,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그럼 소득세 등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위에 보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산해서 또 하라고 돼 있죠. 자, 이거 예수금이라고 하죠. 예수금. 그 다음에 나머지가 보통 예금이 되겠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예금거래처도 이미 다 나와 있죠. 기업은행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은행. 자, 이렇게 분개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금액을 밑도 끝도 없이 다른 얘기는 없고 그냥 250만원 하고 생뚱맞게 돼 있어요. 근데 강사료는 사실 3.3%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3.3%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여기 소득세 등이라는 얘기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금액이죠. 자, 그럼 250만원에 3%면 75,000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다시 7,500원의 지방소득세를 떼야 되기 때문에 82,500원의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계산하면 나오겠습니다만 보통 예금 지급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문제가 싸가지가 없어요. 그죠? 3.3% 이런 얘기도 없고 알아서 계산하시라는 건데, 그죠? 좋습니다. 이 정도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전표 입력 들어갑니다. 자, 전표 입력. 자, 일단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이거 일반 전표 입력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 지금이 12월 16일이죠. 자, 이거 편의상 화면 구성은 바꾸겠습니다. 저희 이런 화면 구성보다는 간편을 좋아해서요. 자, 들어가 보면 차변에, 자, 여기서 교육훈련비니까 825번 교육훈련비 쓰시면 되겠고, 250만원. 자, 대변에 자, 254번 예수금. 자, 예수금 하신 다음에 금액은 82,500원을 가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이제 하면 돼요? 보통 예금, 그리고 기업은행.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금액 있죠? 이게 대차 차액이죠? 요 금액 이대로 그냥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241만 7,500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끝. 자, 다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직원 박수동의 인적공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고 되어 있고, 문제가 좀 쉬워졌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1회 때 풀었던 문제는 정말 쉐신 문제고요. 사실 최근 들어서 난이도가 많이 대폭 완화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쉐신 1회 때 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쉐신 문제는 아마 다시는 못 보실 것 같고, 노멀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박수동이라는 직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한번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사급여 들어가서요. 사원 등록을 눌러볼게요. 미리 입력되어 있는 박수동 직원이 있네요. 자, 부양가족사항을 입력하라는 부분이죠. 자, 보니까 총 근로소득이 400만원이면 현재 기준 세법으로 봤을 때는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공제가 가능하죠, 김미숙은? 예, 그래서 근로소득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공식 정답을 잠깐만 볼게요. 공식 정답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김미숙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달에 400은 아닐 거 아닙니까? 설마 한 달에 400은 아니죠? 제가 뭘 잘못 본 건 아니겠죠? 갑자기, 그죠? 아니죠? 그럼 문제가 또 미쳐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공식 정답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식 정답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배우자 김미숙은 총근로소득 2천만원이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죠? 틀렸죠? 왜요? 여길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상공회에서 미쳤나봐요. 그죠?
400만 원. 저는 그냥 문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400만 원이니까 맞다고 해야 되겠죠? 예. 부양가족 공제됩니다. 입력하겠습니다. 그냥. 괜히 혼란만 가중하고 있어요. 자, 3번 배우자. 그 다음에, 자, 김미숙이죠. 김미숙.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780211, 233, 1111, 아이고, 1110이죠.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뭐,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자기네가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참. 자, 박철수 동생 79년생인데요. 이자 소득 1000만 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공제가 안 됩니다. 물론 조건부 종합과세로 따지면은 소득의 요건은 충족을 시켜주는데 연령 제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입력하는데 부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박철수도 형제자매. 자, 그다음에 부로 가야 되겠죠. 부. 그다음에 박철수 입력해주고 주민번호 790810-1142-318 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면 박일민 아들 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입력하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4번 직계비속. 자, 그리고 박일민. 자, 주민번호 그대로 쳐주면 됩니다. 990120 그 다음에 1122223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자, 됐습니다. 자, 뭐 나머진 다 크게 문제는 없네요. 자, 좋습니다. 이게 공식 정답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자, 이제 창 닫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참 그래요. 세부담을 최소화한다. 뭐 이건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전산세무 TAT급 좀 맨날 나오는 멘트죠. 자, 좋고. 이런 말이 있네요. 연말정산 계산을 위한 연봉은 급여 소득 공제 탭에 직접 등록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야죠. 그죠? 차대 보험이 없는 걸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네요.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통시장 사용 제외분. 일반적인 사용분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일단 연봉하고 보수월액을 사원등록상에다가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사원등록에서 보수월액은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박수동 600만 원 돼 있네요. 뭐 건드릴 게 없네요. 안 돼 있으면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뭐 이건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그쵸, F2번 눌러서 박수종을 불러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보여요. 월급이 없잖아요. 이걸 넣어줘야 되니까 소득 명세를 들어가서요. 연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급여 부분에다가 7,200을 그냥 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돌아오죠. 그럼 종합소득 금액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역시 하나씩 보면서 비교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소득공제 명세와 소득 정산 명세를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좀 할 게 한 가지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정리를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갈게요. 자, 우선 보험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본인 박수동 보험료 국세청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보험료. 그다음에 박수동의 자동차 보험료. 이거 본인 보험료죠. 이거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뭐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대상 되기 때문에 공제가 모두 가능하죠. 자, 그래서 각각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건 어디서 입력해야 돼요? 소득공제 명세 탭에서 입력하면 됩니다. 박수동 본인의 국세청의 보장성 보험료 쪽에 6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김미숙 배우자도 공제되죠. 자, 여기서 얼마 입력하면 되죠? 32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산명세 가서 입력할 때는 불러오기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었죠. 아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보장성 보험 그냥 불러오기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거죠. 네, 좋습니다. 됐고요. 좋아요. 따로 입력할 난이 없죠.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국세청의 다음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볼게요. 자, 이번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자, 국세청 자료, 그 다음에 기타 자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자, 본인 박수동의 대학원 수업료. 본인 교육비는 전액공제 대상이죠. 자, 본인 교육비 먼저 입력을 해볼까요? 자, 소득공제 명세에 들어가서요. 박수동, 자, 교육비 얼마입니까? 860만원 입력해주고요. 정산명세 돌아와서 하나씩 입력하는 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교육비 여기 눌러주시고 소득자 본인 860만원 이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자, 서로 뭐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계속 소득공제 명세에 띄워놓고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녀 박일민의 고등학교 수업료 200만원. 요것도 입력 가능하죠. 박일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비 쪽에다가 2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산명세 다시 눌러서요. 정산명세 쪽에 교육비 역시, 자녀가 아까 고등학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초중고의 고의 일명, 그리고 2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우자의 대학교 수업료는 애석하게도 공제 대상이 아니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세청 자료는 얼추 다 된 것 같고 입력도 다 했습니다. 원샷 원킬러 한 개씩 하는 게 안 까먹고 실수 안 하고 잘할 수 있어요. 계속 보면, 자, 이제 교육비 기타입니다. 자녀 박일민의 교복구입비 40만원인데 요 부분은 5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명세에 아까 박일민의 기타였죠. 기타 교육비에 40만원 입력을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산명세를 들어가서야 다시 박일민의 교육비가 포함되어야 되니까 초중고의 일명 아까 금액 200만원을요 240만원으로 합쳐서 고쳐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의료비로 넘어가죠. 이제 뭐 귀찮은 것들만 남아있네요. 의료비. 자, 모두 국세청 자료인데 본인 박수동의 치아교정 치료비래. 본인 의료비죠. 145만원. 자, 이것은 소득공제 명세 먼저 누르고 본인 박수동의 자, 의료비 국세청 여기에 145만원 먼저 입력. 그리고 정산명세 다시 들어가셔서요. 의료비 한번 눌러주고 본인 145만원 입력.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의료비 명세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입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자, 동생 박철수 씨의 일반 진료비라고 되어 있어요. 뭐, 동생이라고 뭐 공제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됩니다. 180만원, 일반 진료비, 좋아요. 요거 입력해 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그 밖의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박철수, 소득공제 명세 눌러주고, 박철수, 자, 의료비, 국세청이라 그랬죠? 국세청 의료비 18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정산명세 다시 돌아와서 의료비 눌러주시고, 아래쪽 그 밖의 공제 대상자 의료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18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할게요. 자, 자녀 박일민의 일반 진료비, 이거 일반 역시 그 밖의 의료비가 되겠죠? 자, 소득공제 명세에 박일민, 참 얘는 고루고루 다 아플 것도 다 아플고 신났어요. 40만원 입력해 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정산명세에 다시 돌아와서 의료비에 일반 의료비, 자, 여기에 40만원을 더 더해 주시면 되겠죠? 220만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 의료비 명세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공식 정답에 있는 의료비 명세서 작성을 보면요, 그냥 날짜는 다 일괄적으로 12월 31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의료비가 있었죠. 본인 의료비, 자, 상호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국세청인 것만 찍어주고, 뭐 공식 정답엔 건수도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 뭐 하긴 이게 2회가 1회보다는 좀 최근에 차니까 그냥 우리 적어줍시다. 한 건에 145만원. 그 다음에 2번 눌러서 X, 1번 눌러서 X. 12월 31일. 자, 이번에는 자녀의 의료비였었죠. 직계비속. 자, 4번 직계비속. 박일민. 그죠? 그 다음에 콘택트 렌즈 구입비. 국세청이었죠. 자, 그 다음에 한 건 40만원.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가름을 하시면 되겠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맞다. 동생 박철수의 의료비를 또 우리가 입력을 안 했죠. 자, 동생 박철수도 또 공식 정답은 또 이게 빠져 있어요. 자, 12월 31일. 자, 이번엔 뭡니까? 형제자매죠. 박철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세청 의료비 한 건 이렇게 해주시고, 박철수의 의료비는 얼마였습니까? 180만원이었죠. 180만원. 자, 180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여러분 보이시는 요 화면 있죠? 요게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정답을 채택하셔야 될 부분이다.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답이 참 허점이 많고 틀리는 게 많네요. 예, 공식 정답이라고 무조건 믿을 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기 좀 힘드셨겠어요. 자, 그 다음 다시 정산명세 원위치 시켜놓고요. 자, 신용카드가 있어요. 국세청 자료고요. 뭐 일반적인 신용카드 지출액은 520인데 상반기 250을 썼고 하반기에 뭐 이렇게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생명의 직불카드는요,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안 돼요. 동생명이 형제자매가 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근데 또 참 어려운 상황이 신용카드 명세 작성을 또 해야 돼요. 자, 우선은, 자, 정산 명세부터 먼저 할까요? 이번엔? 자, 신용카드 등하고, 15%짜리죠? 이게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520만원이라고 돼 있었죠? 딱히 뺄 건 없었고, 520만원이, 지금 공제 대상 금액이라고. 그럼 520만원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럼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뭐 추가 공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서 뭐 딱히 입력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상반기 금액, 하반기 금액이 나눠져 있으니까 입력 안 하면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입력해 주세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입력을 좀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보면 여기 이제 상반기 사용 금액이 2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상반기에 25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뭐 숫자가 변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제 신용카드 내역 됐고요. 신용카드 이제 소득 공제 명세를 가야 되겠죠. 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께 있고 쭉 다 있죠. 근데 모두 이제 일반 사용분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 얼마입니까 본인이? 520이었었죠, 그죠? 520 다 털어 넣어줍니다. 국세청 자료. 자, 이렇게 가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기부금이 남았어요. 기부금. 자, 기부금을 볼게요. 자, 기부금도 역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국세청 본인 명의 박수동의 불우유토끼성금 20만원, 뭐 KBS 사업자 번호 있죠. 이따 참고해서 입력해야 되고요. 자, 그럼 뭐 이거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불우유토끼성금 20만원. 자, 여기 기부금의 위에 2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위에 국세청 자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기부금 명세서 이따 작성하고요. 본인 박수동에 사찰에 기부한 성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종교단체 기부금인데 기타 바로 아래에 250만원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기부금 명세 들어갈게요. 정산 명세 먼저 하고 기부금 명세 할까요? 그게 좋겠네요. 자, 이쪽에 보면, 자, 쭉 다 보면 이제 모두 지정 기부금에 속해요. 그래서 자, 지정 기부금 컷을 눌러주면, 자, 이쪽에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많죠. 단기 기부금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종교 외 단기 기부금, 요게 이제 먼저입니다. 불우유토끼는 법정 기부금이 아니라, 그죠? 지정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돼요. 법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또 공식 정답은 불우유토끼라고 해놓고 이렇게,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정 기부금에 떡하니 금액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불우유토끼가 이재민이나 수재민 돕기, 뭐 이런 것들은 법정 기부금이 안 돼. 불우유토끼는 전산세무위급이나 TAT급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그렇죠. 종교단체 외에 지정기부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가 참 잘못됐죠. 자, 그래서 종교단체 외 단기, 종교외 단기, 종교외 2월, 종교외 단기 여기 있네요. 종교외 단기 여기에 2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은 250만원이잖아요.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지정 단기 여기에다 25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다.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요. 자, 이제 기부금 명세 작성할게요. 자, 우선 본인 내가 기부한 거잖아요. 박수동. 자, 기부처 KBS 아까 있었죠. 10781123449 10781123449. 자, 상호는 KBS. 좋은 일에 썼네요. 자, 그 다음에 코드가 있어요. 코드는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뭐니라고 물어보잖아요. 딱 봐도 40번 지정인 것 같죠? 맞아요. 40번 지정입니다. 자, 40번 지정. 자, 그 다음에 건수는 뭐 한 건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20만원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 국세청 자료 맞죠? 그 다음에 본인 역시 박수동. 자, 이번에는 이제 요거 다보사 사업자 번호 요거 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쳐보면, 자 221, 아이고 너무 많이 쳤죠. 자, 계속 이어서 가면 221 그죠? 83123448이 되겠고요. 자, 암만 생각해봐도 이거 KBS 이거 지정기부금인데 누가 법정이라 그런지 참 세법의 기본적인 이 지식이 안 돼 있는 분이 출제를 하셨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저만큼 세법 공부하신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죠? 뭐 순천향대 학생들도 그렇고 선문대 학생들도 그렇고 뭐 저를 아는 분들 보시면은 이거 다 공부한 겁니다. 그게 누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법정기부금으로 합니까? 그죠? 지정기부금인데 공시정답 보면 참 한숨밖에 안 나와요. 참 세법을 아는 이거 분명히 이거 교수님이 내셨을 텐데 그 교수님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좀 이게 좀 각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보사. 자, 그 다음에 이건 종교단체 기부금이니까 41번 누르시면 되겠고 건수는 한 건 25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주의사항 있죠? 기타 기부금이기 때문에 0번 누르셔갖고 기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확대해드리면 요렇게 정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쵸? 요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요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원래 이제 좀 빡센 게 있어요. 이게 당해 기부금 반영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게 참 이거를 평가 범위에 낸다는 건 정말 여러분 이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요 정도만 하는 걸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정이 아닌데 자꾸 법정이라고 이게 잘못 입력을 해갖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항들까지 모두 종합해서 세무회계 파트 부분은 모두 다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정산명세 부분도 아까 우리가 다 모두 입력을 했기 때문에 뭐 딱히 특이사항은 또 없네요. 자,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 참 지랄맞아요. 그래서 부분 점수를 이렇게 2점, 2점 줬는데, 이건 뭐, 참, 이거 10점이나 주긴 했는데, 사실 점수 비중은 비슷해요, 저기랑. 전산세무 2급이나 TAT급하고 비슷한데, 이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요 과정,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좀 쉬었다가 또 다음 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